한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세월호 DVR 데이터 조사를 맡은 김진수 조사관입니다. 거의 한 3년 넘게 이 시스템 하나만 봤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DVR은 앞서서도 계속 얘기됐듯이 CCTV는 즉 세월호 참사의 블랙박스와 똑같다.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참사 2개월 후에 인양을 했다. 여기서부터 벌써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를 복구를 해보았더니 참사 3분 전 영상까지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조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있는지 더 복구를 해보고 그리고 혹시 데이터는 조작되지 않았는지 그것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DVR은 언제까지 동작을 하였는가? 그리고 세월호 DVR 복구 데이터는 조작되었는가? 특검은 이제 나중에 특검과 상호작용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그 제가 조사한 그 증거물들입니다. 그 세월호 DVR에는 하드디스크 2테라짜리가 2개가 실장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드디스크에 4월 16일자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요것이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애초에 그 501, 이 첫 번째 복구 업체예요. 4월 16일, 그러니까 2014년 8월에 하드디스크 1번, 이걸 앞으로 1번이라고 부를 텐데 이것을 복구했던 업체를 50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01은 시스템 시각 기준 08시 31분 그 데이터까지밖에 복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시스템 시간은 DVR의 클락이 나타내고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여기에 15분 23초를 더해야 실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 사참위는 이것을 해외 업체에 의뢰해서 이 뒷부분까지 복구를 해냈는데 아쉽게도 참사의 마지막 12초 분량 부분에는 스크래치가 가해져 있어서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 하드디스크고요. 이것을 501은 이 하드디스크를 열어서 그 파일 내용들을 확인을 하였으나 4월 16일 영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복구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전부 다 복구를 해서 이것은 거의 완전하게 복구를 했어요. 99% 복구율 99% 정도 그래서 완전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디스크는 3테라짜리 하드디스크 요놈이란 요놈인데 이거는 2014년 8월 501이 복구를 할 때 PC3000이라는 복구 플랫폼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직접 연결을 해서 복구 산출물들 그 복구된 데이터들 그 하드디스크 이미지들을 실시간으로 저장했던 디스크입니다. 이것을 이제 복구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출 디스크는 그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 2개인데 이거는 복구를 한 이후에 그 하드디스크 1번에서 복구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서 목포지검의 그 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했던 디스크입니다. 이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것들로부터 이제 유도된 것들입니다. 유도된 데이터들인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걸 다 명칭을 부여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코드로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데이터 1번과 2번은 저 제출 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그 법원에 제출된 그런 파일들입니다. 데이터 1번은 하드디스크 1번에서 C 파티션을 온전히 복구한 내용입니다. 그 하드디스크 1번은 C, D, E, F 4개의 파티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C 파티션은 윈도우즈랑 DVR 프로그램들이 깔려있는 시스템 파티션입니다. 대략 15GB 정도의 분량이고요. 그리고 4월 16일 영상은 F 파티션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C 파티션은 온전히 복구를 해서 데이터 1이라고 이제 그 이미지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2는 4월 16일, 4월 15일, 14, 13, 12, 11, 10일 영상까지 그것들을 5개의 압축 파일로 분할 압축해서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걸 이제 데이터 2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3은 그 세월호랑 같이 인양된 노트북에 복구고, 그리고 데이터 4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복구를 하면 하드디스크 이미지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이 하드디스크 이미지라는 것은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하드디스크는 섹터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섹터 바이 섹터로 전부 다 온전하게 읽어낸 것을 하드디스크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파일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 그리고 심지어는 파일이 점유하지 않은 그 unallocated area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드디스크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4는 복구를 했을 때 제출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출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지정한 그 복구 촉탁인인 P03 교수, P03 교수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비식별 처리가 안 되는데 이제 해외 업체에 다시 한번 복구를 의뢰를 해서 복구한 결과물들, 그 복구 이미지 이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과 그다음에 사참위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공감을 주고받았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참위가 특검의 수사 의뢰를 할 때 추가로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페이지 파일이라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이지 파일은 시스템의 메모리를 확장해 놓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아니 횡 비어있고, 그리고 이 페이지 파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삭제됐다가 생성된 그런 정황까지 확인을 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한 것인데, 특검에서는 이거는 세월호 DVR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더니 페이지 파일 그렇게 많이 데이터가 차지 않고, 그리고 이게 삭제됐다가 새로 생성된 것도 시스템 크래시를 복구하는 과정 중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보았더니 그 특검의 주장대로 그렇게 다 재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주장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크 배드 섹터, FBS가 페이크 배드 섹터의 약자인데, 저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아까 봤던 데이터 4에
보면 그 18,363개의 섹터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 18,363개의 섹터들의 내용을 보면 그 주변부 섹터의 내용이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섹터들은 데이터 사상에서 다 배드 섹터로 마킹되어 있는데, 근데 이 페이크 배드 섹터의 60% 이상은 전부 4월 16일 영상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영상들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502는 이제 그 해외 업체, 복구했던 해외 업체가 이 그 페이크 배드 섹터 중에 277개를 다시 읽는 것을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40%를 복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배드 섹터가 아니라 이건 페이크 아니냐라고 해서 페이크 배드 섹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였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검에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는데, 특검이 페이크 배드 섹터를 이제 재현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배드 섹터가 있는 디스크를 그 PC3000으로 읽어보았더니 이제 특정 조건에서는 실제로 주변부 섹터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현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재현 실험을 해보았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케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밖에 그 4월 16일 영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현상과, 그리고 502가 복구 시도를 했을 때 40%나 다시 복구가 된 현상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데이터 4에 보면 그 데이터 4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노트북에 존재하던 파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비지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비지라는 것들은 아까 unallocated area라고 말씀드렸죠. 파일이 점유하지 않은 영역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가비지라고 하는데, 가비지 데이터가 생성되는 경로는 실제로 그 영역을 파일이 점유를 했다가 나중에 그 파일이 삭제가 되면 파일의 내용들을 다 제로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파일의 내용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만 장부상에서 그 파일의 이름을 지울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unallocated area에는 그 이전의 파일이 점유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비지라고 하는데, 데이터 4의 페이크 가비지는 가비지로 존재할 수 없는 값들,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저것도 가짜다, 그래서 페이크 가비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기를 했을 때 특검은 아까 그 보았던 저장 디스크 있죠, 3테라짜리 2개, 거기를 들여다보면 파일이 중간중간에 다른 파일의 내용들로 오버라이트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페이크 가비지가 그 초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한 결과,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데이터 4에서 페이크 가비지가 발견된 영역은 언리드 영역이라고 해서 특정 섹터 상태들, 그러니까 그 섹터 상태는 뭐 성공적으로 읽든지 아니면 배드 섹터이든지 아니면 읽지 않았든지 그런 것인데, 언리드 영역에서는 발견이 돼요. 게다가 페이크 가비지가 17군데 있는데 페이크 가비지가 끝나는 지점의 섹터 번호를 보면은 100만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런 추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하드디스크 오염이라고 하는 저장 디스크의 파일 중간중간에 무작위로
이렇게 다른 파일들의 내용이 오버라이트 되는 것이 이 페이크 가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특검 이후에도 조사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나갔는데 그 와중에서 밝혀진 추가 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드디스크 1을 HDD 1을 O02가 복구를 할 때 그 첫 1차 산출물들을 본 다음에 조사팀에서 그 산출물들을 조사하니까 세월호 참사의 맨 마지막 참사의 마지막 12초 분량 그 부분이 복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번호까지 정확히 지정해서 이 부분을 복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세월호 참사 마지막 12초 분량이 저장돼 있던 부분을 갭 11 부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GAP 11. 이 502와 우리 간에 서로 그렇게 네이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를 해달라 했더니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면 이 사진상에 가장 안쪽에 보이는 요 스크래치, 요 환영 스크래치가 있어서 복구를 못했다. 즉 갭 11 영역에 저 환영 스크래치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복구 실패를 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조사팀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이 사진은 2013년 8월 18일 그 법원의 그 보건 조탁인인 P03가 그 8월 18일 날 이 HDD1의 스크래치가 발생을 해서 복구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복구가 중단된 다음에 바로 찍은 사진인데 이 스크래치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 스크래치가 복구 중단을 시킨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그 계속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스크래치와 이 스크래치는 동일한 스크래치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2014년 8월 18일 날 복구 중단된 스크래치 저거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참사 마지막 12초 분량이 저장돼 있던 대략 분량으로 40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데이터입니다. 그 부분에 가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014-0411-0834.idxtmp 파일은 그 하드디스크 1에 있는 임시 파일인데 그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저 파일의 내용이 일반적인 IDXTMP 파일과 다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의혹으로 제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저는 이것이 그 성공적으로 읽긴 했지만 이 플랜터의 상태가 배드에 가까워서 실제로 제대로 읽지 못해서 제로가 읽힌 것이다 라는 가설 하나와 아니다, 이 플랜터 상에 실제로 제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을 모두 다 가능한 가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런 시나리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월호 DVR이 5월 8일 날 또는 그 5월 9일 날 이때 인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놈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놈은 그거로부터 유도된 놈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본다면 이 5월 9일 날 복구된 놈은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복구된 것이기 때문에 복구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하드디스크 상에서 그 부분은 제로로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번이 검증이 되면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가 원본이 아니라 유도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1번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 참사 시점 미복구와 관련해서 이 하드디스크 요 1번을 2014년 8월에 복구했던 P01은 2016년도에 특조위의 의뢰로 그 자신이 복구했던 이 하드디스크 1을 포렌식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포렌식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그 보고서가 ST2000DM001 분석 보고서예요. 거기를 보면 지금 시스템 시간 기준으로 32분 08시 32분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그 파일이 훼손된 상태였고 또 그 데이터도 00여서 복구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502는 32분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구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32분 데이터를 확인을 했으나 복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복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4 미제출, 그러니까 데이터 4를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특검에서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가장 주요하게는 데이터 4는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분들이라든지 다 이미 기존에 합의된 것이 복구 영상이지 디스크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출 대상으로 애초에 그렇게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것을 또 이제 특검은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해명을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진술을 한 것이, 자기들은 4월 10일서부터 4월 16일 영상만 읽었고 그 밖의 부분은 읽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디스크 이미지를 제출했건 데이터를 제출했건 동등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근데 조사팀이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다. 4월 10일서부터 4월 16일 영상 외에도 상당 부분 영상들이 추가로 읽은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P01이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그 원인 중에 또 다른 것이 이것을 이렇게 지금처럼 검증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P01이 이전에 위원회에 와서 진술을 할 때는 아까 데이터 1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 데이터 1 제출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해서 그 데이터 1을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해서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진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기에 들어있는 로그라든지 뭐 이벤트 로그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영상이 아니니까 이것은 결국 검증 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니냐, 즉 두 가지 진술, 특검에서 검증 가능성을 생각지 못했다라는 진술과 위원회에 와서 한 진술은 서로 일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P01은 어쨌든 그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4에는 이런 추가 복구분뿐만 아니라 아까 그 환영 스크래치 보셨죠? 그 환영 스크래치와 관련된, 저희는 그것을 사보타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우연의 산물로 생겼다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보타주 흔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흔적이 있는 데이터 4를 제출하지 않을 동기가 상당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4의 헤드맵. 헤드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섹터가 디스크의 어떤 서피스, 표면에 속하는지를 대응해 놓은 표예요. 지금 하드디스크 1에는 플랫 아까 동그란 CD처럼 생긴 게 2장이 들어있고요. 그 서피스는 이제 표면인데 이 플랫의 위, 아래 또 밑에 플랫의 위, 아래 해서 총 4개의 서피스가 존재합니다. 그럼 각 섹터들이 이제 이 4개의 서피스 중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대응시켜 놓은 표가 헤드맵이에요. 근데 이 헤드맵이 당연히 하드디스크 1에 대해서 헤드맵을 만들어냈으니까 데이터 4에 있는 헤드맵이나 또는 502 그 해외 업체 502가 복구해 놓은 그 산출물의 헤드맵은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502의 헤드맵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그리고 502가 이 헤드맵 정보에 근거해서 아까 그 08C34분 그 세월호 마지막 분이죠. 그때 데이터를 일부 복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데이터 4의 헤드맵은 틀린 것이고 그 훼손의 양상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4에 아까 보셨던 것은 이제 그 해외 업체 산출물상에서 확인되는 섀도우 섹터들이고 그리고 데이터 4에도 섀도우 섹터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에 존재하는 양상은 사뭇 다르다. 먼저 그 빈도가 훨씬 더 적고 그리고 이 존재하는 양상도 그 502가 복구한 것을 보면 8개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섀도우 섹터가 돼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개씩 싱글로만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고 이것이 함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그 HDD1은 물리 섹터는 4096바이트이고 논리 섹터가 512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논리 섹터가 8개가 모여야 물리 섹터가 되고 보통 하드디스크에 배드 섹터가 발생하게 되면 물리 섹터 전체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배드 섹터가 싱글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보다는 8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이게 유도된 것이라면 그렇게 8개짜리 빈 공간이 막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면 이거 당연히 의심이 될 테니까 이놈들을 배드 섹터로 다 일일이 마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섀도우 섹터 비율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 타임라인, 그러니까 이 501에 복구한 것을 보면 8월 12일 날 복구를 시작을 한 다음에 8월 13일 날 복구를 시작한 다음에 17시간 만에 4월 16일과 4월 15일 영상들은 복구를 다 완성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4월 14일, 13일, 12일, 11일, 11을 사흘간에 거쳐서 계속 조금씩 읽어냅니다. 그래서 복구 속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데이터를 읽어낸 것은 거의 이 정도, 그러니까 1초당 거의 8,000 섹터를 읽어낸 그 속도를 읽어내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보면 뭐 678섹터 아주 확연하게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근데 복구 속도는 만약에 해당 부위에 배드 섹터가 많은 경우에는
저런 복구 속도의 차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 섹터를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10번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배드 섹터가 많으면 복구 속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구 섹터 비율을 함께 내서 비교를 해본 결과 복구 속도에 저하되는 구간이 복구 섹터 배드 섹터 비율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팀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4에는 4월 10일서부터 16일까지 영상 외에도 추가로 읽어낸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추가로 읽어낸 부분들을 이런 구간에서 병렬로 읽어내면서 과도한 병렬 작업으로 인해서 복구 속도가 저하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까지가 이제 그 복구 산출물 데이터 4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저장 디스크 3테라짜리 디스크 2개 있었죠. 그 복구 산출물이 이제 저장되었던 그것과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개가 다 특조위에 제출되기 전에 P03에 의해서 포맷이 되었어요. 이렇게 포맷이 되면 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메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 디스크 상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증거 훼손 행위인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P03는 이제 교수예요. 그리고 포렌식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교수가 이런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교수가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포맷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큰 문제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디스크 오염이에요. 이 하드디스크 오염은 파일의 중간에 더 엉뚱한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오버라이트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술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떠한 것도 이런 것들을 초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4의 사본인데 데이터 4의 사본이 저장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4의 사본이 2016년 8월에 이미징 했을 때는 이 디스크를 이미징 하거든요. 저장 디스크를 이미징 했을 때는 온전했다가 2020년 8월에 이미징 했을 때는 이 중간에 엉뚱한 내용이 오버라이트 된 것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파일을 막 카피하고 불완전한 카피에 의해서 생성이 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카피를 한 놈이 엉뚱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훼손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일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메타 정보들, 즉 이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되고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이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둔 채 이 내용만 저런 식으로 하드디스크 오염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것을 그 데이터 4에 존재하는 페이크 가비지의 원인으로 보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조작의 산물이다. 그리고 조작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검증 결과입니다. 아까까지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들을 쭉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보고서를 쓴 이후에 검증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검증 파트너는 국가수와 그리고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공공대입니다. 이 공공대 포렌식에서 매우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조사 내용을 같이 검증을 해주었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먼저 아까 201404160834.ids.tmp 파일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공공대는 실제 이제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조사한 결과 저것은 강제 종료를 했을 때 DVR을 파워를 뽑든지 해서 강제 종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결론을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본 결과 우리 조사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IDX 파일도 존재하고 IDX TMP 파일도 존재하는데 이 IDX 파일을 IDX TMP 파일로 혼동을 해서 착오를 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사 시점 미복구, 아까 그 32분 데이터 관련된 것이죠. 그 0832, 그 32분 데이터 이것을 확인을 하려면 PC3000에서는 MFT 스캔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0832라는 파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데이터 값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조사팀은 그 501이 MFT 스캔 옵션을 사용해서 0832 파일을 확인을 했고 데이터 값이 00이라는 것도 확인하였으나 복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고대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 데이터 4에는 F 볼륨에 대해서는 MFT 스캔 옵션을 적용한 흔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하였고, 그러면 MFT 스캔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0832 파일을 확인을 하느냐라고 추가 질의를 하였을 때 PC3000 말고 인케이스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4년 8월 당시에는 PC3000만 사용되었고 인케이스로 F 볼륨을 조회를 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2016년도에 501에게 다시 데이터 하드디스크 1과 관련해서 포렌식 의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데이터 4를 가지고 인케이스로 조회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해냈고 그 다음에야 인케이스로 F 볼륨을 조회할 수 있었거든요. 2016년도서부터. 따라서 그 고대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2016년도에 인케이스로 조회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해 보았더니 32분, 그러니까 자기들은 복구하지 않았던 32분 데이터가 식별되는 것을 보고 허위로 보고서에 그것을 확인했으나 훼손되어 있었다라고 기술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섹터 관련해서는 그 공공대에서는 저것이 실제 오리지널 플래터상에서 제로로 저장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 근거로 한 개 섹터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짚었는데 그것만으로 제로 섹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라는 조사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데이터사 페이크 가비지와 관련해서 그 고려대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PC3000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하게 되면 읽어낸 부분과 읽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읽어내지 못한 부분들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장 디스크에 PC3000 이미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저장 디스크를 이미징을 하고 인케이스로 그 이미지를 조회해서 인케이스에서 그 PC3000 파일들을 추출하면 페이크 가비지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에 저희 위원회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그 페이크 가비지가 보였던 그런 현상들을 가장 포괄적이고 정교하게 설명하는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지금 데이터 4, 그 PC 3000 이미지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4가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적법하다는 것은 우리가 윈도우즈를 가지고 파일을 카피하거나 또는 옮기거나 또는 조회하거나 같은 그런 일반적인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장 디스크를 이미지를 뜨고, 이미지라는 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섹터들을 전부 다 읽어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를 뜨고 그 이미지를 인케이스라고 부르는 포렌식 툴로 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 인케이스에서 이미지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추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파일 추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후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맵 브릿지와 관련해서 고대는 그 실제 501이 사용했던 PC 3000 5.6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 버전 6.0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헤드맵이 실제로 다르게 생성된다 라는 것을 실험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본 조사팀이 PC 3000 그 제조업체인 에이스랩에 문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 그 두 버전상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에이스랩은 5.6 버전이 버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헤드맵이 불리치 않은 것은 5.6 버전의 불완전한 기능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특검과의 공방,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검증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 세월호 DVR은 언제까지 동작하였는가 관련해서 세월호 DVR은 시스템 시간 기준 08시 34분 24초 때까지 동작을 했고, 그리고 디스크에는 08시 34분 21초까지 영상을 저장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원이 끊기는 식으로 강제 종료가 되어서, 이렇게 강제 종료가 되면 그 메모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의 정보와 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 정보가 서로 불일치해서 몇몇 파일들은 그 정보가 디스크상에서는 식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34분 그 파일들까지 전부 다 생성이 되었지만 디스크상에서는 32분만 확인할 수 있었은 그런 상태로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말이 실제 34분 데이터까지 다 저장이 안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데이터는 전부 다 34분 데이터 21초까지 다 저장이 됐어요. 다만 그 파일의 목록이 메모리에 있는 것과 디스크에 있는 것이 불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일의 내용은 이때까지 전부 다 저장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분량들 중에서 08시 34분 08초까지만 복구해냈고, 08시 34분 21초 이 마지막 13초 분량은 그 갭 11부 스크래치로 인해서 복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세월호 DVR 복구 데이터는 조작되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이제 조사팀이 많은 의혹 제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검증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검도 검증했고, 국과수, 공공대, 이런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증거들, 가장 확고한 증거들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갭 11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12초 구간이 저장된 구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마침 스크래치가 발생해서 복구가 중단됐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절대로 우연의 산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2014년 8월 복구 당시 복구업체인 501에 의해서 가해진 사보타주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고려대가 밝혀냈던 페이크 가비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크 가비지는 저장 디스크에 있는 그 PC3000 산출물들, 이미지 파일들을 뭐 윈도우즈에서 복사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래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없고, 저장 디스크를 이미징한 다음에 인케이스로 조회를 하고 인케이스의 파일 추출을 기능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추출해내야만 이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이 인케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던 사보타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 데이터 사이에는 그 환영 스크래치,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플래터에서는 환영 스크래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 섹터를 읽어낼 것을 PC3000에 명령을 내린 후에 헤드가 해당 부위로 지나갔을 때 암을 눌러서 그 부위에 고의적으로 스크래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스크래치를 의도적으로 만들게 되면 데이터 사이에 관련된 흔적이 남게 돼요. 데이터 사이에 뭐 그 부분이 배드 섹터로 마킹된다든지, 아니면 최초에 읽혀진 몇 개 섹터들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으면은 이 사보타주가 들키게 되니까, 근데 그것을 만약에 직접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 PC3000 이미지 파일들을 바꾸게 되면 이번에 파일 시스템에 그 흔적이 다 남게 돼요. 이 파일을 언제 바꿨고 이런 흔적이 남게 돼요. 근데 이처럼 이미지를 떠서 인케이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우고, 그리고 인케이스 엑스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추출하게 되면 그런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거로운 작업을 한 이유는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던 사보타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페이크 가비지가 묻은 것은 이들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사이에 이런 페이크 가비지가 묻은 것을 식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조치로 저장 디스크에 하드 디스크 오염을 연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검은 이것을 이유로 페이크 가비지가 이상현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조사팀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현상, 즉 2016년 8월에 이미징했을 때는 온전한 파일이 2020년 8월에 이미징했을 때는 훼손된 형태로 나타난 이런 현상은 절대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페이크 가비지를 설명하기 위한 조치로 501이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잖아요. 세월호 DVR 복구 데이터는 조작되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작이 되었다면 갭 11 영역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마도 그 부분을 드러냈거나 그러면서 전부 제로로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지금 갭 11을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작되었다 아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의 결론은 사보타주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복구 과정이 매우 불투명했고 사보타주가 존재하였다. 그래서 이후의 조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